여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감 첫날부터 이번 국정감사가 또 호통감사, 망신주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다시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주된 피관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입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확한 사안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원하는 것이지 합법적 활동을 한 기업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구태감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첫날부터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논쟁만 하고 있으니 어렵게 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또다시 한숨을 쉬시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국감에서 튀어보려고 무리하게 언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감을 통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돋보입니다. 이제 국감 이틀째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민생안전, 국민안전, 경제 살리기의 자세로 국민들에게 바라시는 꼼꼼한 국정감사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민생안전, 국민안전, 경제 살리기의 자세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꼼꼼한 국정감사에 매진할 것입니다. 서해 NLL 침범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 인사들이 방문해 제2차 북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합의하였습니다. 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 사격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이런 롤러코스터식 행동은 서로의 신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침범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렵게 마련된 2차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북한이 상호 신뢰를 위한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양군인의 날입니다. 제양군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양군인과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제양군인의 창립 62돌인 제양군인의 날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를
제대 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제대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는 국가와 국민 생존의 현실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의 일선에서 몸바치고 희생한 천만 향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베 총리의 어처구니 없는 중상 발언에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처한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는 6일 니온TV에 출연해서 고노다마는 당시로서는 정치적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는 6일 니온TV에 출연해 고노다마는 당시로서는 정치적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무력화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고노다마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의도적으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유엔 인권위의 권고, 미국 하원, 대만 의회, 네덜란드 의회 등의 비난 결의에 눈 감았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정언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 참담한 역사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가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가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일본 헌법 구조를 지키는 일본 국민을 꼽았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평화헌법으로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정권 불인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개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을 막기 위하여 한 주부가 일본 헌법 구조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40여만 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이 주부는 만약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 수상을 아베 총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을 했는데요. 아베는 이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친서 전달만으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사를 정리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미래를 향해 가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혜경 대표는 두 번째를 주지 말라. 네, 브리핑하겠습니다. 여야는 범죄수익언익규제처벌법 개정안, 즉 유병헌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가 소속된 성혜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헌 씨에게 참사 수습 비용 및 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여 미국에서 도피 생활하다 국내로 송환된 유병헌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유병헌 씨가 김혜경 대표가 배신하면 망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유병헌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 씨의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김 대표는 유가족들의 원통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